중장기적으로 그냥 추세나 패턴만 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사실은 지금부터 11월까지는 약간은 혼돈의 시기, 그러니까 안 좋은데 너무 안 좋은 것들이 한꺼번에 나온 상태에서 올해 내내 혼돈의 시기였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표에 대한 확인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거는 뭐 미국처럼 그나마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서인지 뭐 발권력을 가지고 있어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그러고 있지만 영국은 지금 사실 뭐 계속 그 확장하려고 뭐 감세야 이러다가 지금 잠통 지금 문제가 그렇죠. 생긴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말고는 글쎄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확장 재정을 하나요? 대부분 국가들은 이렇게 확장 재정을 쓰려고 해도 그런 여력이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 부채가 많은 상태고 특히 이제 미국은 사실 약간 상황이 달라지는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자국의 달러로 결국에는 부채를 발행하는 것이고 다른 국가들은 이제 돈을 빌려오게 되면 그게 또 달러 평가액으로 평가를 받는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달러 강세, 이제 달러가 높아진 상태가 지속이 되면 사실은 그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 맨날 이제 한 분기 지나면 이자 갚으세요. 그 다음에 두 분기 지나면 원금과 이자 갚으세요라는 이제 그 요청이 올 텐데 그때마다 금액이 높아진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 금액이 평가액이 뭐 달러가 안 높으면 여기서 더 안 올라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달러가 높은 만큼 지금 그들의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비미국 국가들 경우는 사실은 수입하는 가격도 되게 높아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써야 되는 돈은 많은데 계속 돌아오는 부채에 대해서 감내해야 되고 상환해야 되는 금액들은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한순간에 뭐 커런시가 갑자기 오고 이런 게 아니라 경제 체력을 갖다 계속 갉아먹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선가 균열이 항상 미국은 문제 뭐 심지어 진원지일 때도 주변 국가들에게 그걸 다 그 나쁜 거를 이제 파급시키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미국보다는 심지어 영국이나 이머징 국가들 가운데는 사실은 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실 IMF 이런 데 손 빌린 국가도 있고 맞습니다. 어디선가 좀 균열이 생길 거라는 소위 이제 위기론 위험론이 나오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결자 해지라고 해서 사실은 그 푼 문제에 대해서 해소해야 되는 거는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화폐의 부채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코로나 시기에 양쪽 완화를 굉장히 강력하게 해주고 페드가 각국하고 이제 결국에는 통화 가치의 변동이 크니까 통화 수합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해줬는데 그 돈이 결국엔 미국에서 발권이 되거나 아니면 통화량이 풀린 것들이 비미국 국가로 나가고 그 돈들이 결국에는 다시 부채로 잡히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엔 그들 입장에서는 다 돈을 빌린 꼴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달러의 가치가 워낙에 쌌으니까 괜찮았는데 이제 그 사이에 그것을 환수하거나 걷어들이는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달러가 올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준기축 통화 국가이고 사실은 미국하고 거의 통화 수합이 이제 무제한으로 상설 통화 수합이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국가 부채가 거의 이제 100%를 상회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경상수지는 브렉시트 이후에 경상수지 자체가 계속 적자세를 계속 크게 누적적으로 쌓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 이 나라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이제 믿기 힘든 구조가 됐고 감세 처리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은 환호를 하고 좀 안정을 하고 안심을 하고는 있지만 이 부채에 대한 문제와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부분들은 뭐 영국을 필두로 해서 다른 국가들로까지 계속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뭐 이런 생각이. 결국은 또 돌고 돌면 달러 패권으로 갑니다. 그 얘기는 뭐 역사적인 논쟁들과 과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감히 여기서 뭐 줄을 당겨서 그 실마리를 풀면 시간이 너무 안 되고요. 그럼 다시 이제 아까 얘기를 좀 마무리해가지고 금융정책은 뭐 눈에 보입니다. 지금 강력한 긴축으로 금리를 올리는 거고 재정정책은 다른 나라는 좀 제외하고 미국은 확장적인데 거기다 브레이크가 걸렸다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그건 사실은 지금까지의 어떤 금융시장의 패턴은 뭐냐면은 계속적인 물가 상승세와 그래서 점도표에서 발표했던, 페드가 점도표에서 발표했던 숫자보다도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 FOMC를 보니까 실제로 높아졌네? 이런 이제 확인 작업을 하면서 놀라는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도 계속 이제 약간은 위축되는 현상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위험선호 회피 현상들이 좀 강화되는데, 또 지금은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가 높고 금리 경로가 굉장히 강화될 것은 아는데,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지금 침체로 나타난 지표 확인이 아직은 정확히 안 된 상태인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기업 투자가 안 좋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어떤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에 가까울 정도로 침체 징후가 너무 심하다라는 것들은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깐 휴지기가 됐고, 이 휴지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제까지 안 좋았던 것들은 다 반영이 되었으니 이제 좋은 것을 바라볼까라는 희망적인 시각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에 했던 바이든의 어떤 행태적인 그동안의 학습 효과 때문에 또 무언가 경기를 부양하거나 너무나 안 좋았던 금융시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미국 경제를 좀 더 괜찮은 모습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그러니까 약간 개선이 되는 위험성 심리가 개선되는 이런 양상은 사실은 반복이 더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엔 페드나 바이든이 양쪽을 다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좋으려면 확 안 좋았다가 어느 정도 리바운드를 정리가 된다면 리바운드가 되면 좋겠지만, 계속 안 좋아지는 게 우리가 가는 경로가 꼴은 여전히 이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중간중간 희망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정책의 혼선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판단. 그러니까 나쁘니까 오히려 기대감은 있습니다. 뭐 더 나빠지겠어요. 경기 침체 왔는데 내년에 경기 침체 확률 뭐 거의 100%인데 근데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바닥을 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주가도 항상 나빠지는 것보다 선행해서 돌아서잖아. 그렇죠. 이런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있고 정책도 나올 수 있지만 박사님 얘기는 기대감을 너무 피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그 기대감 뭐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투자를 하는 분들이 되게 포지션이 다양하고 여러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단기적으로 전문적인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냥 추세나 패턴만 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사실은 지금부터 11월까지는 약간은 혼돈의 시기, 그러니까 안 좋은데 너무 안 좋은 것들이 한꺼번에 나온 상태에서 올해 내내 혼돈의 시기였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표에 대한 확인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휴지기가 됐고 이 상황을 갖다가 어떤 경제나 금융시장의 패턴이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좀 근데 확인하고 가면 늦는 거 아니에요? 항상 주가의 선행성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 어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페드의 정책에 반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페드도 아직 혼돈의 시기인 상태라서 오히려 어떤 기대 수익이 사실 5% 10%가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추세선으로 페드의 정책 방향대로 타고 가면 결국에는 1, 2년 동안은 굉장히 편안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페드가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을 때까지는 좀 신중하게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미국의 또 금융정책, 재정정책, 그에 따른 시장 영향들 살펴봤고요. 이게 이제 모든 게 사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있었던 게 엄청난 저금리 시대, 거기다가 또 돈이 풀린 상태에서 또 코로나19라는 뭐 금세기에 우리가 처음 겪는 질병이 왔었고 굉장히 혼란 상태이면서 세계 경제가 뭔가 재편이 되는, 세계 정치나 이런 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소위 탈세계화로 표시되는 건데요. 그 얘기 잠시 후에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